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 전달책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4주차 3차 시, 세 번째가 공공전달체계와 네 번째 민간전달체계입니다. 만약 시간이 조금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전 차시에서 봤던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배워볼 게 이제 공공부문과 민간사회복지의 그 전달 체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를 보면 뭐 공동모금이 있고요. 복지재단, 또 사회단체, 기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는 중앙정부가 있고요. 이제 지방정부, 광역시도나 또 시군구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한눈에 보게 이제 나와 있는데 오늘 배울 게 지금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전달 체계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너무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한번 이런 식으로 민간 서비스랑 공공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그림으로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 전달 체계에는 첫 번째 중앙정부의 조직과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공식적이어야 되고 조직된 활동이고 또 법률에 의하여 또 제도화된 것이므로 조직 체계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되어 있죠. 사회보험이 있고, 또 공공부조가 있고, 또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교재에 보시면 또 정확하게 어떻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를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분들이 사회보험에는 뭐가 있는지, 또 공공부조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그래도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교재에는 이제 크게 사회보험은 어떻고 공공부조는 뭐가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뭐가 있는지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 학생분들 사회보험에는 5가지가 있다고 했죠.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입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또 나중에도 기억하기 쉬우니까 크게 혼자서 지금 혼자 계시겠죠? 한번 크게 말씀을 해보세요. 일단 사회보험은 뭐가 있었죠? 맞아요. 국민연금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맞아요. 고용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이제 산업화되고 하면서 가장 말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게 또 있었죠. 어떤 거죠?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포함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어요. 이 5가지가 이제 우리나라 사회보험인데요. 저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그래도 잘 제도화되고 또 이렇게 그 수급자들한테 잘 전달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연금도 말이 많긴 하지만 최근에도 연금에 관련돼서 연금 개혁한다고 해서 3040의 세대분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그 타이틀을 달고서 여러 가지 뉴스 매체도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연금보험도 있고요. 또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도 요즘에도 의료개혁이다 해서 좀 크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또 건강보험 때문에 우리나라 또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나는 또 좋은 또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건강보험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가장 좋은 제도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용보험 있고 당연히 또 이제 그 현장에서 뭐 각종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있고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사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가장 필요한 보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가 또 나이가 들고 또 나이가 들면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죠. 물론 뭐 나는 안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만 제가 현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보험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보험 사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사실 노인분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또는 같이 살지는 않지만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필요한 보험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한테 그 노인분 외에 남은 가족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보험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노인을 모실 때 자기 부모님이나 뭐 부모님이 아니어도요. 뭐 나이 드신 친척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거의 가족 내에서 어, 이 분들을 부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부양하는 시대가 됐죠. 물론 이제 국가가 다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부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을 또 국가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또 우리 남은 가족분들이 또 편하죠. 어떻게 보면 수발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죠. 자, 그리고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가장 처음으로 생각할 게 뭐였죠? 뭐가 있었죠? 맞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었죠.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거여서 우리 학생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고 여기에는 뭐 의료급여나 보훈급여, 재해구호, 뭐 갱생보호 같은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각 이제 행정 각 처에서 또 따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건복지부, 행안부, 뭐 법무부 이렇게 많은 부처에서 또 이 프로그램들도 관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은 사회 서비스의 뭐 포괄적인 뭐 기본 업무를 이제 하는 건데요. 뭐 여기는 가정복지, 또 아동복지, 뭐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또 한부모 가족복지, 교정복지, 정신보건복지가 있어요. 이렇게 또 이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그 이름만 들어봐도 아시겠죠? 사회 뭐 약자를 위한 또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또 이 프로그램도 전달 부처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다 각 부처가 각각의 부처 뭐 행안부, 보건복지부, 뭐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렇게 또 각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데 이제 주요 프로그램들은요 보건복지부 또는 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담당을 하고 있고요. 뭐 직접 국민을 상대로 뭐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뭐 행정안전부의 뭐 지방조치 뭐 말하자면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를 통해서 뭐 정책 및 이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전달체계입니다. 공공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뭐 사회보험이나 뭐 공공부조같이 뭐 큰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뭐 이런 공공진짜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서비스나 재화 공급에는 조금 유리하고요. 또 이제
규모의 경제가 또 발생하는 부분에서 역할도 크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강력한 권한이 있다 보니까 좀 평등하고 뭐 사회적 적절성 실현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측이 있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어서 또 안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지속적으로 또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다만 이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나라, 큰 살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큰 살림, 큰 숲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자원을 좀 배분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독점적 공급에 따른 어떻게 되죠? 뭐 그렇죠. 뭐 하나를 이제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혼자만 이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서비스를 또 개선하려는 의지가 또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독점적 공급에 따른 서비스 질이 좀 하락할 수 있다. 뭐, 무조건 뭐 저하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모든 수혜자들 뭐, 뭐 여기 시에도 있고 군에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모든 수혜자들이 원하는 욕구에 대해서 바로바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제 큰 살림을 하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중앙 정부랑 달리 조금 어떤 면이 좋냐면은 이 수혜자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다 보니까 더 중앙 정부보다는 또 빠르게 그 수혜자에 대한 걸 파악할 수 있고 또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도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좋죠. 그리고 이제 지자체끼리 요즘은 경쟁들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시가 더 잘 살고 뭐 우리 군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들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 질 향상의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무조건 뭐 이제 향상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자체끼리 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런 서비스 수혜자가 이제 어떤 정책을 또 결정하는 그 과정에 또 참여하기 쉬워요. 그래서 훨씬 더 나한테 와닿을 수 있는 또 이런 서비스를 또 공급받을 수 있는 게 더 쉽죠. 다만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지역 간 불균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디 시가 또 어디 도가 더 잘 살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사회 통합하는데 좀 저해한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실현이 좀 어렵다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자체의 그럼 조직과 기능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주민생활 지원국 산하에 뭐가 있냐면 주민생활 지원과 사회복지과를 있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요즘 많이 이제 말하는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를 이제 직접 제공하는 거. 훨씬 쉽게 뭐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공공부조 대상하고 뭐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가정 방문도 하고 또 이제 이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사후 관리 등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사후 관리 등의 이제 서비스를 어디서 하냐? 읍면동의 주민생활 지원 담당 이분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입니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행 지방의 사회복지 전달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건복지부를 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제 뭐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각 광역시 그리고 이제 각 도에서 또 시 무슨 말하자면 이천시, 광주시 이렇게 시, 또 군, 또 구를 거쳐 그 아래에 있는 행정기관으로 치면 아래에 있는 읍, 면, 동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혜자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사회복지를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요즘에 더 많이 이런 사회복지 뭐 정책이 돼갖고 뭘 하고 하는 게 조금 더 와닿는 게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이슈들 있죠. 큰 사건들도 많고 뭐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런 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음 그래도 요즘에 가장 많이 우리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요즘에 산불이죠. 이 산불 피해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지금 힘든 시기죠. 저도 이제 아시는 분이 이 지역에 살고 계셔서 이재민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지자체에서 마련한 장소에서 같이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제 계시다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하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그분의 나이가 좀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랫동안 한 70대 되시니까요. 70평생 만들어 놓은 모든 이제 재산들이 눈앞에 하루아침에 지금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생활 터전이 좀 파괴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물론 정말 몸 하나만으로 지금 몸 하나 뭐 나왔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좀 힘들어 하시는데 아직도 지금 산불 진압이 다 완전하게 된 게 아니어가지고 걱정이 많아요. 저도 사실 비가 온다고 그래서 내심 그래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 비가 좀 산불을 진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진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또 재산 피해 또 이재민들이 생길지 상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이렇게 이제 산불이 생기다 보면은 뭐 산림 자원이나 생태계도 당연히 파괴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환경 피해도 심각하죠. 사람한테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또 피해가 엄청 커지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소방이나 뭐 군, 경찰까지 동원돼가지고 진화 작업을 좀 벌이고 있지만 산불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진압에 어려움을 조금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지역이 의성이나 뭐 이런 안동 이 지역 산불 피해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금 선포가 됐더라고요. 어, 우리가 앞서서 그 사회복지에 뭐가 있는지 막 이렇게 배울 때 뭐 긴급복지 지원제도 같은 것도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죠. 뭐 중앙정부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자체도 당연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공 부분이나 또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민간 부분에서 당연히 도움을 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뭐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재난 구호나 뭐 복구지원금 이렇게 크게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의료비 같은 거, 또 구호물품, 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다 진압이 됐을 때뭐 지역사회 기반시설이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복구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돈, 그 세금을 또 감면을 해준다든가, 또 우리 이재민들이 새로운 터전을 또 마련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또 금리 또 인하를 해준다든가는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요. 또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주거죠. 왜냐면 내 집이 다 소실되고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거 지원이라든가 뭐 또 이렇게 이재민 지원 센터 같은 걸 운영을 해서 뭐 거기에서 자원봉사 지역내에 있는 자원봉사 또 기부 같은 것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도움을 주거나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간 부분도 당연히 뭐 이렇게 자원봉사 특히 그리고 모금 활동 같은 거 해서 진난 피해 지역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5년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상품 백화점 붕괴 사고도 있었고 뭐 그리고 또 대교도 또 붕괴가 됐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상품백화점 이제 붕괴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지역 특별재해지역으로 또 선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특별재난지역이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이제 재난을 보면은 뭐 자연 재난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특히 우리나라는 태풍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태풍으로 인한 뭐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고 또 인명피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연 재난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뭐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이나 그리고 또 대구 지하철 사건 등 이런 뭐 사회적 재난 같은 그리고 또 태안기름 유출 사건도 있었죠. 이런 걸 이제 재난이라고 재난 특별 재난 지역으로 또 선포해서 또 그 피해 입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지원을 해주죠. 뭐 태안기름 유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중앙정부 뭐 지자체에서 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피해를 빨리 뭐 복구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움을 준 거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좀 컸잖아요. 뭐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뭐 자원봉사자로 또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셔서 열심히 정말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기름을 닦아내고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놀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몇십 년이 돼도 복구하기 힘들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뤄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태안 앞바다가 정말 깨끗해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 기름 때문에 그 기름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나는 뭐 해산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드실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뭐 어업인들 너무 많은 큰 피해를 보셨는데 그거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자원봉사자 분들의 역할이 좀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사회복지 이런 서비스를 전달하는 게 뭐 공공 전달 체계가 있지만은 민간 전달 체계 방금 말씀드린 뭐 자원봉사자 분들의 활약 같은 거 아니면 이제 각종 기관 사회복지에 관련된 뭐 민간 기관 단체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모든 뭐 공공 부분이든 민간 부분이든 모두 이렇게 활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어, 복지 서비스를 또 전달해서 필요한 사람이 그걸 또 받아서 또 어, 뭐 안정화되고 어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또 거를 또 도움을 주죠.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조금 복잡복잡 거리는데 빠르게 산불도 진압이 돼서 그래서 우리 더 많은 피해가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이재민들도 여러 가지 뭐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 분에서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기에 또 관련된 분들에게도 너무 어떻게 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개인으로도 노력을 한다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PPT에 민간 전달 체계에서 이제 그림 5-3 민간 전달 체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 사회복지 서비스 중 공식적으로 이제 조직된 활동으로 전달 주체 또는 운영 주체가 정부인 공공 전달 체계 외에 이렇게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있어요.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뭐 사적 사회복지 조직이 있고 뭐 또 민간 사회복지 조직이 있겠죠. 이런 민간 기관 단체는 주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법과 민법 등이 이제 기초에서 설립된 거예요.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법, 민법 등의 기초에서 설립을 하죠, 단체를. 그리고 이제 민간 사회복지 조직은 당연히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사회복지법인, 또 재단법인, 뭐 사다법인, 그리고 많이 있는 종교단체
법정 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을 또 총칭하는 게 민간사회복지법인인데요. 이 민간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면은 앞에 보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당연히 이제 아래로 내려가 시도로 내려가죠.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그 밑에는 아래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회원이 있고 이제 복지 대상자로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전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까지 왔는데 이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로 바로 가서 바로 또 이런 수혜자한테 복지 대상자한테 또 서비스가 또 전달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민간 전달 체계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그림을 토대로 보면은요.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사적 사회복지이고 또한 민간 사회복지이고 또 민간 기관은 주로 사회복지 서비스법과 민법 등의 기초에 설립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쭉 읽어보시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나올 거예요.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그냥 사회복지 서비스법과 민법 등의 기초에서 설립했다는 거.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이런 불량인, 또 부녀, 정신요양, 보육, 복지관 등 이제 사회적 약자 등 또 기관, 단체, 시설 등으로 또 존재하고 또 직능별 복지 시설들이 각각 협회로 조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제 민간사회복지 조직의 분류를 이제 살펴볼게요. 그 표가 5-2 민간사회복지 조직의 분류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요. 민간사회복지 조직은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에게 직접으로 전달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전달되느냐 하는 걸로 또 분류가 되고요. 여기 서비스 직가능성 있죠? 그리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이외에 다른 장소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류. 여기 서비스 제공 장소에서의 수요자 주거 여부, 수용시설인지 이용시설인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해결해야 할 문제나 또 욕구별 또는 문제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 인구 집단 여기 문제나 대상 인구 집단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소득휴지, 가정복지, 아동복지가 있고 또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가 있고요. 자원봉사, 양성복지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립 주체, 성격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여기에는 사단법인, 종교단체, 사회단체가 있죠. 네, 일률적으로 좀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민간 이제 전달 체계에서는요, 민간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분류할 수 있고 다루는 이런 서비스도 조금 사회적 서비스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공공사회복지처럼요. 일률적으로 취급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 그래도 이제 민간 전달 체계의 이제 중심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 전달 체계 조직 기구와 기능은 다음 차시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너무 사족이 길어서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학생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요. 중간고사가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치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될 건지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학습 활동에서 또 문제가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중간고사 때는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고사 한 2주 전부터 여러분들이 좀 쉽게 요점된 걸 좀 보면서 또 그 시험 당일에 또 쉽게 풀 수 있게 어, 자료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안하게 또 시험에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또 좋은 점수 또 받으실 거고, 우리 학생분들 열심히 또 공부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매 차시마다 우리 학생분들이 좀 오늘 공부한 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학습 활동을 계속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지치고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 솔직히 3월달이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3월달 자체가 사실은 뭔가를 시작할 때 이번 달부터 뭘 해봐야지 이런 마음 당연히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또 마음이 또 느슨해질 수도 있고, 저도 3월달은 이번 달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이번 달 이제 거의 다 3월달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조금은 좀 힘을 좀 내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을 될 수 있게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간 사회복지 조직의 분류까지 지금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앞에 지금 보시는 대로 민간 전달 체계 조직 기구와 기능부터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차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